이번 행사는 충청남도 장애인단체협회와 충남 중증장애인 자립센터 센터가 주최하고 충청남도가 지원하는 공감하고나를 진행할 김경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공감하고나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불편 상황이나 개선점, 욕구 등을 이야기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참여의 장입니다. 이 공감하고나는 2019년부터 진행되어 현재 5년 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4 공감하고나 주제는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 구현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행사는 수어 통역에는 최재용 선생님이 수고해 주시고 영상 촬영에는 디포스크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휠체어를 이용하고 계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애.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회는 승인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남도 장애인단체연합회 황화성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제가 단상이 없으면 좀 불편해서 찾다 보니까 좀 헤맸네요.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황화성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인사 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귀하신 내빈 한 분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서 유니버셜 디자인 관련해서 아마 강의가 있다고 듣고 오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렇습니다. 한경대학에 계시는 박광재 교수님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재 교수님입니다, 여러분. 교수들이 물 좀 줘라. 여러분 이제 23년도 끝자락에 있지요? 그렇지 않나요? 1년 동안 우리 활동지원사 선생님들하고 우리 이용자분들 서로가 호흡을 잘 맞춰가면서 편안히 이 사회 참여 또는 사회적 위상 제정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활동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즐겁고 행복했습니까? 충청도 아들인가 아니면은 뭐가 좀 껄쩍지근한가 모르겠습니다만. 자, 인사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981년 대한민국의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탄생되어지고 활동지원사에 관한 법률이 탄생되기까지 여러분 그 척박한 토양 속에서 우리는 지금과 같이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들 사회에 참여할 수 있던 것은 상당한 장애인계의 발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81년도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제정이 되어지고 88 장애인 올림픽이 이어지면서 또 복지법이 법령이
개정이 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이 복지법으로 하여금 우리를 아주 성숙하게 만든 법입니다. 관련해서 이 법과 좀 전에 말씀드린 활동 지원 관련 법 등을 따져보면 한 50여 개의 법이 우리 장애인계에 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사회에 참여를 하면서 위상은 저는 재정립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81년도에 제정된 이 장애인 복지법이 이제 우리가 사회적 위상을 재정립하는 데는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 이 장애인 복지법을 폐지를 하고 분해를 해서 정말 정부 부처의 일반법에 집어넣어야만이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존중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장애인, 비장애인이라는 이 용어도 저는 이분법적 용어이기 때문에 이 용어도 사용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저의 바람이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언론에서 잘 보지 않고 있습니까? 뭐라고요? 그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이 뭐라고 속칭물이 이야기를 하죠? 모르나 여러분들? 오인영 국장 가르쳐줘봐. 난 생각이 안 나. 개딸이라는 용어를 여러분 사용하지 말자고 합니다. 왜? 자기들이 그렇게 프레임에 쓰여져서 낙인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장애인이라는 이 장애인 용어를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과연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 또는 시혜의 대상자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도 이제 장애인이라는 용어를 버리고 장애인 복지법을 분해해서 정부 모든 부처의 일반법으로 담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비장애인 분들은 어느 특정 부서에 어느 특정 법에 얽매이지 않고 정부 부처에 전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전 그것이 헌법적 가치다. 기본권을 보장받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왜 복지부에 있어야 됩니까? 시정명령은 법무부로부터 또 그 업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왜 복지부에 있어야 됩니까? 저는 이 법 국토부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서 우리는 사회적 약자로 통칭이 돼야 되고 복지라는 이 용어 속에서 우리가 갇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복지라는 용어, 재활이라는 용어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보고 과연 이 용어에 대해서 사회적 위상을 재정립하는데 적절한지를 판단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소개해드렸습니다만 박광재 교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유니버셜 디자인, 베리어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편의증진법을 타고는 없는 이 유니버셜 디자인 법률로 바뀌어져야만이 우리가 장애는 몸에 있습니다만은 사회 물리적 환경이 개선돼야만이 장애를 최소화하면서 통합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장애 동지 여러분, 여러분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장애 당사자인 우리가 의식이 바뀌지 못하면은 우리 사회는 이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장애라는 용어 속에서 시의 대상, 복지의 대상으로 가려 하십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저는 어제 오늘 언론을 보니까 교수 협의회에서 여러분 올해의 사자성어를 뭐라고 지정을 했는지 혹시 보셨나요, 여러분? 견이망의라고 합니다. 활동지원사 선생님들과 우리 이용자들이 한 번쯤 다시 한번 좀 이 사자성어에 대해서 깊이 성찰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견이망의, 눈앞에 이익이 있으면은 의의를 저버린다. 다시 말해서 신의를 잃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혹시 여러분들이 이용자 당사자와 지원사 선생님 사이에 그런 어떤 서로의 이익에 의해서 이 국민으로부터 지원받는 이 혈세가 오남용이 되지 않는지 그런 우려 때문에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통합사회를 구현하고 주류화를 이루지 못하면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도 2등 국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 우리가 2등 국민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저 권인자 소장이 서산시장을 출마하고 시각장애를 가진 황화성이가 천안시장 출마할 때 과연 천안 시민과 서산 시민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느냐? 과연 황화성이가 천안시장을 출마한다 한다면은 유권자들이 여러분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67만 70만 시민의 민생 민복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낙인화되는 말씀을 갖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제 장애라는 용어 여러분 24년도에 여러분과 함께 저와 손잡고 활동하면서 이 용어 떼어버리면 안 되겠습니까? 복지 정책이 아닌 장애인 정책으로, 복지 지원이 아닌 장애인 정책 지원으로 용어를 여러분 바꾸시면 안 되겠습니까? 재활이란 용어 이거 저는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전문가로 계신 우리 박광재 교수님 계십니다만은 재활이라는 용어는 여러분 전문가들이 그동안은 사용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만한 역량이 저는 갖춰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와 당사자인 우리가 저는 재활의 문제에 있어서는 양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활센터, 재활치료, 재활체육 아닙니다,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유니버셜 디자인 교육을 좀 잘 들으시고 여러분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또는 관공서의 관계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정말 이제 PF가 아닌 UD로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함께 만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23년도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는 여러분 더 여러분들께서 즐겁고 행복하고 복 많은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번 공감아울의 특강이고 주제이고 했던 아까 회장님이 말씀드렸던 박광재 교수님의 유니버셜 디자인 동향과
적용 사례에 대한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박경기 교수님은 지금 한경국립대학교 디자인 건축융합학부 교수님으로 재직 중에 있으십니다.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경국립대학의 박광재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우리 황하찬 회장님께서 저한테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했는데 그 기대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을지 잠옷 걱정이 되는 바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하고 같이 우리가 오늘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해서 이렇게 현재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동향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현실에서는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한번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앞에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1991년부터 2003년까지는 지금 LH에 있는 주택도시 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연구원으로 한 10여 년 정도 이렇게 주로 공동주택, 이런 공동주택에서의 약간 베리어 프리, 무장애 이런 거 관련된 연구들을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2003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복지대학교에 유니버설 건축과라고 하는 학과를 만들어서 사실 유니버설과 관련되어 있는 것, 특히 건축이나 도시공간에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일이라는 거여서 한 20년 하고요. 그 다음에 2023년부터 한경국립대학교의 디자인 건축 융합학부에서 지금도 여전히 요즘은 이제 이름을 바꿔서 모두를 위한 건축을 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그런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현재 건축과에서 열심히 아이들하고 설계도 하고 그 연구도 하고 있는 게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그 우리 지금 말씀드렸다가 BF, 그러니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를 만들어서, 주로 2008년부터 제도화됐습니다만 그때부터 만들어서 그 제도를 운영하는 거에 위원, 그리고 그 제도 운영의 위원장,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현재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공공건축물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장애를 가진 분 혹은 뭐 그와 유사한 분들이 실제로 건축물을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장하는, 소위 설계를 하고 나면 그 설계 도서를 인증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건물을 다 짓고 준공하고 나면 실제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데 주로 관여해 왔고, 현재도 여전히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게 그 위원을 오래 하고 나면 이게 고인물이 되기 때문에 사실 하고 나면, 연임하고 나면 이제는 한참 쉬어야 되는 거죠. 현재는 지금 제가 여기는 위원을 쉬고 있는 그런 상태에 이제 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는 이겁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만들고 있는 생활 환경, 그러니까 공간이나 장소 혹은 건축, 도시, 집, 이런 것들은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사실은 어떤 건축물을 만들고 어떤 도시를 만들고 마을을 만들고 나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만들어진 목적을 모두 다 향유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들이다. 근데 실제로 만들어져서 여러분들이 지금 일상생활을 하고 주변에서 어딜 가서 이렇게 뭔가 사용을 하려고 치면은 사실은 거기에서 되게 차별받는다라는 느낌들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여기 차별받는 느낌이라는 거가 없는 세상, 없어지게 만드는 일, 이게 이제 제가 여태까지 한 30년간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일이고 앞으로도 이제 아마도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할 일인데, 그렇게 만들어서 누구든 내가 살고 있는 일상생활 공간 자체가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부터 차별받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걸 만들어내게 하는 일들, 그런 거에 대한 노력이라는 게 전문가로서의 나도 필요한 거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오늘 설명을 듣고 나서 여러분들은 늘상
이용하는 이용자이자 사실은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이런 환경을 감시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약속한 건 우리 모든 평등하게 대우를 받자라고 하는 거라는 건 인권으로 서로 약속한 것인데 우리들이 꼭 남이 우리한테 주는 것이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의 권리를 찾으려고 치면 사실은 불편한 것을 개선해 달라고 하는 사람의 요구들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우리들은 자기가 처한 현실에서 자기가 일하고 있는 지위를 갖고 있는 걸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대로의 하는 일을 하고 시민은 시민대 일을 한다고 치면 사실은 시민의 요구들이 공무원에 와 닿을 때 공무원도 뭔가 개선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거기 중간에 놓인 많은 사람들이 서로 공감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측면에서 보고 나면 저는 전문가로서 이걸 만드는 데에 가서 열심히 운동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사용하는 입장으로서 사용자로서 그런 아까 평등한 대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사람들한테 자주 사실은 목소리를 내고 이야기를 해야 듣는 분들이 아 이게 평등한 대우가 아니구나 차별이 존재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걸 갖다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예전처럼 어디 들어눕고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들도 다 우리처럼 일상적 상식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서로 상식을 갖춰서 있는 사람들하고는 사실은 문제를 공감해야만 아마 문제 해결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공감하려고 치면 나의 의견을 상대방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전달하고 그분도 나를 내가 존중하면서 이야기를 보냈으니 나한테 오는 이야기도 아마 존중하는 것들이 깔려 있는 이야기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우리 사회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980년대 앞서 말씀드린 심신장애법이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사실은 차별이 존재하고 누구들한테 뭘 해줘야 됩니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누구한테 가서 사정하는 일이었다고 치면 지금 현재 우리의 2023년인 오늘날 대한민국은 그런 사회가 전혀 아닙니다. 전혀 다른 사회로 이미 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들은 여전히 아마 1980년대 주로 저도 1980년대 여기 대학을 다녔으니까 그렇게 있는 사고 속에서 여전히 지금을 판단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자꾸 옛날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생겨지고 있는데 그러지 않는 그러니까 지금 세계에서 최소한 8번째로 잘 살고 있는 나라라고 치면 그 8번째로 잘 살고 있는 나라에서 벌어질 일은 우리가 옛날에 세계에서 제일 한참 못 살았던 시절에 있는 저 옛날의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면 일이 해결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 아마 다들 그렇게 하고 계실 텐데 어쨌든 우리들이 평등하게 대우받으려고 치면 나도 남을 평등하게 대우할 때 사실은 그런 것들이 아마 가능해지는 문제인 것 같아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몸에 있는 장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그걸 뛰어넘는 보편적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같은 요구들을 하고 그 요구를 받아주는 사람들하고 잘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돼야 되는 거.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의 출발이고요. 그 출발에 아마 사회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하고의 차이점은 이걸 겁니다. 이 사진에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누구나 발로 걷고 다니고 있는 게 우리의 보통적 상식이었고 어디 이동한다고 치면은 그 다음에 또 한편에 있는 사람들 걷고 다녀야 되는 저 한편에 바퀴 달린 것들을 사용해서 다니는 분들 이 두 사람들이라는 게 있었다고 치면 이전까지는 이 두 분을 사실 분리해서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뭘로 왔냐면 이게 공존해야 되는 문제구나. 그러니까 보도 위에 사람들이 걸어 다닌다고 치면 그 보도 위에는 바퀴 달린 것들도 같이 갑니다. 유모차가 같이 가고 휠체어가 같이 가고 사람들이 타고 있는 많은 것들이 같이 가는 세상으로 바뀌어 있다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바꿀 때 실제 아마 우리의 문제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차별받지 않고 평등해지는 그런 세상으로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고 나면 아마도 우리가 만든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일상생활 생활 공간 속에는 법규라는 걸 통해서 그걸 지켜야 될 기준들을 정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제일 많은 게 건축이나 도시 공간, 도시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어디 그런 화장실을 우리가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갖고 있는 기준들 이런 게 생기는 거겠죠. 근데 기준을 만들다 보면 아마도 어떤 표준을 정하지 않으면 기준을 만들기가 되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다 표준이라는 걸 만들고 그 표준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편리한 거고 그 표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벗어난 사람들은
항상 불편할 수밖에 없었던 게 예전에 갖고 있었던 기준입니다. 근데 요즘에 있는 여러분들 다들 맞춤형 얘기하고 모두 함께 해야 됩니다라는 얘기,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 뭐냐면 그 표준이 더 유연성을 더 유연하게 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준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다 만족하다 보고 나면 법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법의 범주에서 일단은 표준이라고 하는 것들이 더 유연하게 되어져서 더 많은 걸 포용할 수 있는 표준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표준을 너무 강하게 이렇게 만들면 여기 이 사람처럼 이렇게 구멍을 뚫은 걸 만들었다고 치면 여기를 통과할 수 있는 사람, 이게 표준입니다. 그러면 통과 못하는 사람들은 다 그냥 차별받는 문제로 가게 되는 거겠죠. 이러다 보니까 저 표준이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유연한 걸로 바뀌어져. 유연한 걸로 바뀌고 나면 이제 어려워지는 게 관리가 잘 안 됩니다. 뭘 근거로 너 당신이 판단합니까라고 할 때 그 판단의 기준이 여태까지는 표준이었다고 치면 표준이 점점 이렇게 융통성이 이렇게 늘어나고 나면은 그 판단이 때에 따라 달라질 염려는 생겨집니다. 달라지더라도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1980년이었다고 치면 표준을 놓고라도 너 지켰니 안 지켰니를 따져야 되는 거지만 지금은 그 지켰니 안 지켰니라고 하는 것들이 법적인 이 기준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들이 여기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면 통과를 했는가 안 했는가를 따지는 거지, 통과하는 개구 구멍이 요만큼 있으면 이 구멍이 제대로 잘 만들어 있습니까라는 걸 따지는 시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은 이 표준이라고 하는 걸 우리도 벗어나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표준을 벗어나려고 치면은 다른 사람들하고 되게 합리적으로 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공감을 하고 공유를 하고 나면 어떤 기준이 있든 이 기준을 어떻게 하자라고 합의가 되고 나면 그게 정말로 서로 간에 이렇게 통용되는 기준으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그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라는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을 해야 되는 문제로 현재는 이제 와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표준이라고 하는 그 범주에도 우리도 벗어나 보자. 우리가 뭘 해달라고 하는 기준이라고 뭘 딱 정하고 나면 그것만 충족하고 나면 아무도 우리를 관심을 안 갖기 때문에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들을 더 유연하게 만들어서 때에 따라서는 기준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우리들이 생활을 하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게 이제 얘기고요. 자, 그러면은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장애를 갖든 장애를 갖고 있지 않든 아이들이든 노인이든 자기가 살고 있었던 삶, 실제 여러분 생활하고 있는 것들을 어릴 때부터 나이 먹어서 내가 이렇게 꼬부랑거릴 때까지 늘상 살고 있는 그 삶을 계속 살게 만들어주는 것, 그거를 살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디자인을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집이 그렇고 우리의 건물이 그렇고 우리가 밖에 나가 살고 있는 도로가 그렇고 더 나가고 나면 자동차가 그렇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수용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했는데요? 요 왼쪽에 있는 그림들을 보시고 나면 맨 위에 있는 그림은 아까 누군가가 보조인이 있어야만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나의 능력이 제한이 생긴 분. 그래서 여기 있는 아까 활동보조인이든 뭐 이런 분들이 지원을 받아야만 내가 생활이 되는 그 사람부터 그 밑에 있는 분들은 아까 스스로 있지만 바뀌다는 것들을 갖고 움직여야만 되시는 분들. 그다음에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고 나면 이제 휠체어 타거나 뭐 이러면서 다양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들, 기계적 동원을 안 하더라도 내 손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의 수준인 사람들. 조금 더 내려오고 나면 거기 있는 목발을 짚거나 뭐 이런 것들, 보행기를 밀거나 이런 사람들. 자, 이렇게 내려와서 맨 마지막에 오고 나면 이제 보통 사람들이 뛰어노는 것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여태까지는 법이라는 걸 가지고 심신장애인법 초기에 나왔던 그 법이 나오던 시절에는 뭐가 있었냐면 저 위에 있는 휠체어 타고 있고 목발 짚는 5번이라고 한 저 위에서 네 번째 단계 정도 있는데 선을 딱 그는 이게 표준이었어요. 그 위에 있는 사람을 특별하게 대접하기 위해서 건물을 만들고 나면 이런 걸 해야 된다. 건물을 만들고 나면 예전에는 8분의 1짜리 경사로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우리 옛날 기준이에요. 지금 8분의 1이면 다 여러분 휠체어 타고 올라가시면 전부 뒤로 넘어지시는 거세요. 근데 그게 예전에 우리 법이었어요. 자, 그렇게 돼 있었던 시절.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한테 와 있는 법의 이름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입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옛날에는 저 위에 4개만 수용했다고 치면 여기 있는 임산부까지 가려고 치니까 저 3번 요 밑에 있는 단계에 있는 것까지를 법적 기준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이 아까 맨 위에 있던 표준에서 이제 표준이 조금 더 유연하게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지향하고 있는 이 사회는 뭘로 갔냐면 자,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준이 바뀌어져 가야 됩니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와 있는. 그러다 보니까 법으로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어디를 가야 되면 나는 가는 거를 보장해야 된다라는 것만 법에 써놓고 그걸 가는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아니 도로가 폭이 2m 이상이 돼야 됩니다. 턱이 어때야 돼? 이 얘기라는 건 아예 안 쓴다는 거예요. 당연히 가야 된다고 치면 걔가 방해가 되고 나면 그걸 없애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야 그거 없애버리고 나면 누가 그걸 해주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갈 수 있는 편의를 보장받아야 된다는 걸 나의 권리로 이미 인정했기 때문에 그걸 안 하고 나면 결국엔 뭐야? 우리 있는 지방자치단체들한테 이거 해주세요라고 소위 청원을 냈던 민원을 내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그 민원을 해결을 해주셔야 돼요. 안 해주고 나면 뭐가 되냐면 내가 갈 권리를 침해받은 거잖아요. 권리를 침해받으면 다들 뭐 하는 거다? 요즘 우리 소송하는 거잖아요. 있는 거예요. 그럼 권리를 침해받으면 침해받는 걸 하는 사람이 뭐가 되냐면 소위 나를 하는 가해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게 공무원이든 그게 누구든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이 나의 접근성을 갈 수 있어야 한다를 보장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공무원들이 좀 더 어려워집니다. 그 전까지는 그 공무원은 12분의 1의 경사를 만들고 폭이 이만큼 됐는데 선생님 여기서 왜 못 가신다고 그러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나는 법을 지켰는데요. 어쩌라고요? 이렇게 했다고 치면 아까 갈 수 있어야 된다가 기준으로 바뀌고 나면 그렇게 그 공무원이 답변할 수 없는 상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우리가 지향하는 사실은 이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제일 고민은 저도 장애인 분들하고 많은 이런 시간을 활동하면서 이렇게 했지만 그 당사자분 스스로 분들이 그거를 사실은 굉장히 두려워하세요. 야, 이 기준이 없어지거나 여기서 조금만 바뀌고 나면 안 해줄 텐데. 그럼 어떡하냐? 근데 그거는 제 시각으로 보면 80년대 우리의 염려였고 2020년에 우리 사회를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염려에 대해서 우리의 권리고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나면 그 상대방도 그거를 지켜서 하는 사회로 왔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서로 간에 믿고 신뢰를 해야만 아마 이 변화가 이제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사회는 지금 어디까지 왔냐? 앞에서처럼 저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만들었던 특별한 기준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아까 임산부 고령자까지라고 하는 것까지 기준까지 와 있는 게 현실. 그 다음에 가고 싶은 거는 그거 말고도 임산부나 저 고령자 말고도 더 불편한 사람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일반 우리 시민들 중에서도 그 아래까지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게 현실이고 그걸 다 포함하자라고 하는 게 소위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 세 번째 법을 만들자는 단계로 와 있습니다. 노인 임산부 등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을 폐기하고 뭘로 가냐면 아까 유니버설 디자인에 관한 법이라는 걸로 만들어 가자. 그러면 이제는 그 기준의 하한선이 바뀐다. 근데 그렇게 바뀌고 나면 아까처럼 이제는 문은 폭이 얼마여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규제했던 그런 방식의 문제가 아니고 문은 휠체어를 타든 뭐든 누구든 통과할 수 있어야 합니다가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고 그게 못하고 나면 그 못한 것들에 대한 것들은 그걸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책임지는 방식으로 바뀌어져 간대요. 그런 사회로 바뀌어져 가는 거에 대한 법을 만들어가고 있고 아마 이번 국회에는 통과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번 국회에서 계속 논의가 되고 지금 진행은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되고 나면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지금 하고 있는 운동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변화가 생기는 쪽으로 아마 가게 될 거고 그거를 저희들이 국회에서 통과 안 되는 이유는 겁니다. 아까 앞에서 우리는 어떤 기준이 있으면 딱 기준을 지키면 쉬웠는데 이걸 기준을 자꾸 없애버리자고 그러고 나니까 그렇게 없애고 나면 나 불안해요. 나 뭐 안 해줄 것 같은데요. 이 문제를 서로 공감하게 만드는 일이 돼야만 아마 통과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만약에 통과하겠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와갖고 당장에 제 며칠 전에 연구실에 있는데 저한테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유니버설 디자인을 하고 나면 지금 화장실의 개념이 바뀌어서 장애인 화장실도 있지만 그러니까 성중립 화장실이라는 게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화장실 유형 중에. 그러니까 이제 찾아오신 거예요. 와서 뭐냐면 그거 하면 안 되신다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중립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왜 그걸 법을 공리하면서 만들려고 그러냐. 화장실의 유형 중에서 그런 다양한 유형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는 문제는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방법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사회적으로 서로 공감을 가질 때 유니버설 단계로 아마 갈 것 같은 거고 아마도 한 5년 이내는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도 지금 많은 운동도 하고 사실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은 그런 쪽으로 변해가는 데 참여하면은 굉장히 좋으시겠다라는 게 제 소망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아까 모든 보편적 사람으로 가고 나면 장애인이라는 걸 떠나고 나면 우리들한테는 사람마다 자기가 살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 능력에 제한이 생길 거예요. 사람은 장애인이다가 이게 아니에요. 누구든 살고 나면은 어떤 사람들은 시각이든 청각이든 후각이든 우리가 흔히 그걸 감각기관이라고 그러면 눈으로 보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법으로 가서 너 중증장애, 너 장애가 많은 거야? 가벼운 장애야? 무거운 장애야? 이렇게 구별이 안 되는 사람들 그건 우리는 장애 아니라 그러잖아요. 너 대상 아니야 그러지만 그분들도 똑같이 능력에 제한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법으로 가니까 그분들은 대상도 아니었어요. 이게 당신이 요구하는 거는 어디도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갔던 거예요. 그지만 그들도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일정 부분 무조건 제한이 생겨졌다고 치면은 다른 사람보다 아까 악한 조건에 갔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는 제한이라고 보고 그거를 이 다른 사람하고 동등한 조건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라는 게 가야 되는 거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두 번째 있는 거는 요즘 많이 나오는 거 인지장애. 이거 이제 생각하는 거, 이 기억하는 거가 장애가 이제 다른 말로 치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치매입니다. 치매 있는 거예요. 이 영역에 도달하고 나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장애, 판별되는 장애도 있지만 판별 안 되는 장애도 있으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있는 거는 운동하는 능력에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떨어지는 사람들. 우리가 올림픽에 금메달 따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여기 걷는데 한 발 걷는데 굉장히 어려운 분도 계세요. 천차만별인 사람들. 이걸로 보고 나면 어디다 기준을 세우냐는 거예요. 그럼 예전에는 거기 가서 다리가 이렇게 불편해서 걸은 건 어려운 거를 기준했다고 지금은 그냥 어떻게 불편하든 불편하면 그것도 내가 가다가 영구적으로 불편한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나 병원 다니 다리가 어디 가서 삐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간은 이게 불편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분들도 우리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법의 적용 대상은 아닌 거죠. 그지만 우리가 만들어내는 아까 생활환경이라는 건 그들도 살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사람의 인간의 능력에 약간의 제한이 생기고 나면 이 제한을 극복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극복하면서 살아야 되려고 지금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길찾기. 누구든 어디든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어야 되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 얘는 대부분 도시 공간의 세계래요. 내 집은 문을 나서고 난 다음 나는 오늘 시청을 가고 싶었어. 그럼 내가 집에서 시청까지 가는데 장애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못 가는 일은 발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 첫 번째 길찾기를 해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거는 실제 일상생활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것. 내가 건물에 들어가서 이 방 안에 들어왔는데 책상 앞에 앉아서 강의를 들어야 돼. 소리가 너무 작아. 그러니까 마이크가 있어. 오케이. 나는 귀가 좀 잘 안 들렸는데 마이크가 그걸 해결해. 나는 그냥 여기 와갖고는 내가 귀 나쁘다는 느낌 전혀 안 들고 지금 여기 앉아 있습니다. 라고 치면 아까 이 문제 해결된 거잖아요. 이 두 가지가 실제로는 이제 살아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럼 여태까지 얘들을 다 법으로 딱딱 규정해 갖고 갔던 일들이라는 걸 이런 거를 누구든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에 약간의 제한이 생기거나 능력보다 떨어진 일이 생겼을 때 그 떨어진 것을 보상해서 그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고 있는 일상생활이 늘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도시, 우리의 건물, 우리의 집, 우리 마을, 우리 동네 이런 것들이 실제 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되고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고 나서 그렇게 되고 나면 내가 능력이 제한돼도 잘 만들어 있다고 치면 내가 능력이 제한이 있다는 걸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데 내가 찾아가는 일에 아무 불편이 없고 찾아가서 여기서 일하는데 불편이 없다고 치면은 내가 시각장애를 갖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관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걸 하는데 잘 안 됐어요. 내 길을 잊어먹고 헤매다가 자동차에 부딪혔어요. 이러고 나면 내가 시각장애인이어서 이게 문제가 생겼구나. 이런 문제가 이제 가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하자로 가는 거는 내 몸에 있는 장애, 능력 제한,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환경 자체가 내가 갖고 있는 그 능력의 제한이나 장애를 느끼게 만들었으니 얘를 못 느끼게 싹 바꾸자는 거예요. 못 느끼게 바뀌고 나면 내가 장애를 내 장애라고 느낄 일이 없잖냐. 그러고 나면 우리가 하고 있는 문제가 다 해결된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이게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인간의 능력에 대한 제한을 받는 장애, 우리는 그걸 장애라고 표현했으니까. 그 다음에 고령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보편적인 삶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는 것. 이걸 우리는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불편하다는 게 문제라는 게 아니라 내 불편을 느끼게 만든 이 내가 살고 있는 환경, 내가 있는 도시, 내가 갖고 있는 지금 건물, 이거 자체가 문제라고 하는 걸로 보고 나면 그거를 바꾸고 나면 나는 장애를 느끼지 않고 혹은 능력의 제한을 느끼지 않고 살게 될 겁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갖고 있는. 그러다 보면 뭐가 도대체 활동하는데 문제인데요?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걸 움직인다고 치면 장애인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면 됐습니다. 라고 하는 걸로 봤다고 치면 장애인만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 어른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물건을 들고 이렇게 다닐 때 애를 하나 안고 다닐 때 보행기를 밀고 다닐 때 휠체어를 타고 다닐 때 내가 필요한 이 활동에 필요한 공간은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얘를 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활동 공간이 다 다르다는 걸 인정해 보자. 그리고 그 활동 공간이 다 다른 것들을 여기서는 누군 되는가 안 되는가 라고 하는 걸 따져보는 일을 하고 나면 결국에는 이들을 모두 다 만족합니다라는 게 되는 걸 우리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상태.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단순하게 이 중에 그럼 제일 큰 거 활동하는데 제일 큰 거가 필요한 사람 기준으로 만들면 되겠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 만족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그게 되게 비효율을 만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스스로 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모든 걸 다 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래서 만든 비효율의 문제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사회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걸 갖다 고민해야 되는 시대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태까지는 장애인들이 그렇게 비효율에 대한 문제를 일반인이 제기하면 나의 권리를 침해했다 그랬는데 이제는 그걸 침해했다 그러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목적을 할 수 있으면 그 할 수 있는 것 물론 자립적으로 남의 도움을 받아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하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치면은 아까 여기 공간에 어떤 공간의 크기가 좀 작게 만들어져 있을지라도 그걸 누군가 문제 삼을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따져갖고 와서 세상에 한 번도 안 쓰는 여기 있는 요 준비실에 들어가서 왜 준비실의 공간은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을 안 만들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지금은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서 생각해 보고 나면 이걸 누가 언제 들어가지? 그걸 안 들어가면 안 되나? 이런 문제 같은 걸로 이렇게 다시 생각을 해보고 나면 아마도 이 활동 공간에 대해서 우리들이 더 유연성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크고 하기 쉽게 하는 거가 법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라고 하는 걸로 법을 만들어 놓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경험해보고 체험하고 느꼈으면 공감이 되는데 아니 쓸데없이 넓게 만드냐? 그러면 누군가가 와서 얘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보니까 1년에 내가 평생 한 번도 안 쓰던데? 이렇게 되고 나면 공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그 공간에 와서 이분이 어떤 목적을 한다고 쳤으면 그걸 충족시켜주면 되는 문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더 우리가 유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우리들이 유니버설 디자인을 얘기하는 계기가 된 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제일 계기는 아마 우리 장애인 전체 인구가 우리 인구의 한 5.5%, 한 5% 정도 내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2024년, 내년이 되고 나면 우리나라에 있는 고령자의 인구가 뭐가 되냐면 전체 20%가 고령자가 되는 사회로 바뀝니다. 이걸 우리는 고령 사회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20%가 되는 걸로 바뀌고 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령자로 딱 바뀌는 순간 몸의 어딘가의 능력의 제한, 인간이기 때문에 능력의 제한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여태까지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5%의 사람들 때문에 기준을 만들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편의시설의 기준을 만들어서 갖고 있다고 치면은 이제는 그 5%의 플러스 아까 뭐가 됐냐면 20%의 고령자가 왔어요. 25%가 된 거예요. 자, 거기보다 이제 조금 더 거기 고령자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장애인 아니면 불편을 겪는 사람을 합하고 나면 그걸 우리는 교통약자라고 하는 분들. 교통약자는 거의 전체 인구의 한 30%, 35% 정도를 교통약자라 그래요. 그러면 전 인구의 30%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준으로 보고 나면 다 불편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 불편한 사람 중에 어디에 있냐 5%에 있는 편의정지법에 있는 그 기준은 기준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기준 갖고 언제까지 살아가냐 이거예요. 그래서 고령자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우리 사회들이 이렇게 늙고 앞으로 가면 더 빠른 속도로 늘어가서 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전체 인구의 한 30%가 이미 고령자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도시 환경, 우리가 갖고 있는 집,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을 여기에 불편함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사회로 바뀌어져 가버리는 거예요. 그것이라는 거가 기저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의 아까 권리 뭐 이런 것 때문에 주장을 해서 갔지만 사회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바뀌고 있는 거는 장애인의 권리에 있는 얘의 신장보다는 사실은 그분 말고도 더 많은 사람들이 그분들과 유사한 거에 대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합시다. 이래서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까 일반 보통 사람들하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영역까지 내려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의 노력 때문에 투쟁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사회가 그렇게 바뀌어져 가니까 그 바뀌어져 간 사회에서는 아까 우리가 능력 제한이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예전에는 높은 수준으로 이렇게 장애인이라는 걸 선정했다고 했지만 지금은 그게 굉장히 완화된 방식으로 바뀌어졌다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자라고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걸 주장하는 분들이 다 지금 현재 이 사회 의사결정자들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다 노인분들 되시는 분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닥칠 상황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예전처럼 장애인을 위해서 뭘 하자 이 얘기라는 게 싹 사라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당사자의 문제로 노인의 문제로 고령자의 문제로 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회 삼아서 우리들도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 제한 그중에 능력 제한 우리는 더 많은 능력 제한이 있었던 거고 그 덜한 분들까지 같이 포용해서 가고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 사회로 바뀌어가야 되는 게 우리한테 필요한 일인 거고요. 그래서 노인이 되고 나면 기본적으로 감각에 대한 장애, 인지에 대한 장애, 운동 능력에 대한 장애를 동반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말하는 장애인이라고 했던 그 영역 속에 들어오시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통계는 현재 아마 장애인 5.5% 중에서도 한 50%는 지금 고령장애인으로 돼 있고요. 외국의 고령자 중에 외국 연구들에 의하면 고령자 중에 50%가 장애인입니다.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5%가 장애인이 아니라 아까 20%가 장애인이면 그냥 기본적으로 거기에 10%가 장애인이면 장애인 인구가 10%로 그냥 늘어버린 거죠. 거기에 플러스 장애인하고 나면 또 더 늘어나겠죠. 이런 방법으로 실제 세계들이 변해가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의 고령화되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변하고 싶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사회 변화에 이끌려서 아까 유니버설 디자인에 있는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게 아마 되어질 거고요. 그래서 이제 노인이 되고 나면 다 이렇게 바뀌잖아요. 지팡이를 짚고 다닌다. 보행기를 밀고 다닌다. 뭔가를 끌고 다닌다. 그 다음에 더 가고 나면 휠체어를 타는 것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다양한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일이라는 걸로 접어들게 될 거다. 그러니까 노인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장애인이라고 칭했던 그 범죄, 장애인의 자격을 받으시잖아요.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변해가게 하게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이 감각기관 중에 제일 하는 게 아마 시각하고 청각일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청각이면 시각이 여기는 시각의 변화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는 다들 이렇게 정상 시력을 갖고 있는 분이 하다가 그 다음에 가고 나면 우리가 황반변성이라고 해서 중심부에 이렇게 시야가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렇게 화면 많이 보고 나면 가운데 부분이 뿌옇게 바뀌는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걸 황반변성이라고 그래요. 그런 방법으로 가서 나 눈이 나빠졌어요. 그래서 뭐가 잘 안 보여요. 글씨 크게 키워주세요. 다 잘 보이게 잘 대비되게 만들어주세요. 조명 켜주세요. 이런 게 이제 일상화돼 가고 있잖아요.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시각장애인 때문에 약시자 때문에 했습니다라고 했던 거가 이제는 약시자 때문이 아니라 본인들이 그런 환경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가고 나면은 아마 백내장
뭐 수술을 하긴 합니다만 얘도 불편한 상황이 생겨요. 그 다음에 녹내장. 얘는 요즘에 있는 그 시각장애 전맹인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선천적으로 태어나신 비율보다는 후천적으로 사고에 의해서, 특히 제일 많은 게 아까 녹내장으로 인해서. 녹내장의 제일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는 여러분 눈의 안압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압이 높으신 분들은 안압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안 그러고 나면은 점점 나이 드시면서 이런 문제로 진행돼 가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시는 거예요. 이런 이제 감각에 대해서 이렇게 시각장애 영역으로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아마 많아지는 것들이 요즘의 추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문제로 왔던 거는 저출산 문제 때문에 유아를 동반하는 아이 키우는 것, 애지중지하는 일이 훨씬 더 많이 늘었던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 키우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아이들 키우기 좋은 세상 중심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그러면 이제는 길도, 아니 내가 다닐 때 길이 울퉁불퉁하다고 그렇게 민원 낼 때는 안 해줬는데, 애기 엄마들이 유모차 끌고 가는데 길이 울퉁불퉁하다고 민원 내니까 바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구냐면 아이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에 중심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유모차를 갖고 다니는 사람들. 아이들 다 킥보드 바퀴 달린 거 갖고 다니는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전동 휠체어 타고 다니고 전동 휠체어 이런 거 하고 있는 것들을 누가 하고 있냐면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킥보드 타고 가다가 턱이 있어도 넘어지고 불편하니까 턱 없애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없애달라고 그럴 때는 안 없애줬어요. 아이가 없애주세요라고 그러고 나니까 단지에 민원 내니까 바로 없애는 거예요. 이제 아이가 소중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다음에 유모차. 유모차도 요즘은 뭐 쌍둥이, 그 다음에 3명. 옛날에는 길 가다 보고 나면 야 비껴줘 라고 해서 한 명이면 비꼈는데 지금 쌍둥이형 유모차는 더 넓어요. 그 애가 우리 2m짜리 길 걸어가고 나면 내가 어디 비껴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당연히 뭐가 되냐면 길은 2m라고 만들었던 건 우리가 휠체어가 2대가 이렇게 서로 피해가려고 치면 있는 그게 최소 기준이었습니다. 기준을 만들 때. 그래서 밖에 있는 도로의 폭이 2m, 그러니까 인도의 폭이 2m인 것은 휠체어 2대가 서로 비껴갈 수 있도록 피해서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기준이었어요. 그 전의 기준은 뭐였냐면 걸어가는 두 사람이 피해갈 수 있을 것, 이게 원래 옛날 기준. 그러다가 장애인들은 어떡하라고 이러니까 장애 한 사람이 비껴주면 피해가는 것 하다가 지금은 둘이 피해가는, 이게 법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쌍둥이 유모차들 각각 피해갈 수 있는 데로 넓혀야지, 이런 거에 이제 직면해 있는 걸로 가고 있는 겁니다. 모든 걸 할 수 없겠지만 이제 많이 이렇게 특히 아파트 이런 걸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이런 방법으로 아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장애라고 했던 영역에서 이제는 고령자들이 진입해서 늘어나 있던 거고, 아이가 중요해지면서 아이 키우는 환경에 대한 문제가 된 거고. 그래서 아마도 여기 우리 여기도 아마 천안시도 시의원님들 뭐 이런 분들 하고 나면 주로 이런 거 활동하실 거예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그래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해야 되는 것.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고령자가 좋은 도시. 그래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해야 되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장애인이 편리한 것. 니네는 베리어 프리가 있었잖아. BF가 있었잖아. 왜 그래?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마 현실일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그 문제를 네 거라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우리도 그렇게 변해야 되는 상황에 와 있는 거예요. 내 기준이 이거였으니까 아니라 이 기준을 가지고 더 많은 고령자, 더 많은 아이들 이런 거하고 같이 서로 이렇게 공유했을 때 그 공유에서 내가 이제는 그걸 극복하면서 살 수 있거나 다른 방법으로 그걸 나한테 제공해 주는 일이 생기고 나면 그런 거를 받아들이거나 서로 협상하거나 협의할 수 있는 정도에 있는. 그래서 다들 모여서 요즘 뭔가 일을 하잖아요. 애 있는 엄마 오라 그러고, 아까 노인분들 오시라 그러고, 장애인 오시라 그러고, 장애인도 아까 감각장애별 오시라 그래서 같이 모여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대안을 만들잖아요. 그 대안을 만들 때 우리의 기준은 어떤 거니까 이 기준을 충족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거나 우기는 일은 최소한 우리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하면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너가 상대방한테 그런 나는 이런 문제에 직면을 그걸 어떻게 충족해 줄 거니?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서로 문제를 제기하고 그러면 그분들도 다 생각이 있는 분들이니까 그거는 어떤 방법 해결하자라고 하는 방법으로 나올 거예요. 이게 유니버설 디자인적 사고이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우리 법만 들이대고 나서 안 돼라고 이런 모양이 아니라 그 법을 기준으로 그러면 당신네들이 내가 이런 환경이 필요한데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걸 얘기하고 나면 해결책이라는 건 다양하게 등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십시다 하는 거고요. 자, 이제부터는 사례를 한번 봅시다. 우리들이 아까 세상에 살라고 치면 어딘가에 접근해서 어딘가 이동해야 되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내 집을 나가서 내가 어디 가려고 치면 가는 데까지 가야 되는, 접근해야 되는 거죠. 여기는 정말 복잡한 거 다 이렇게 머릿속에 지우시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까 휠체어 2대가 피해 가려고 치면 폭이 2m 정도 되는 거에 대한 길이의 폭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폭에 내 키, 요즘 보통 키 큰 사람들 많으니까 보통 2m 정도 기준이에요. 폭 2m에 높이 2m가 되고 있는 요 공간, 우리가 문이라고 치면 한 개의 문처럼 되어 있는 애가 내가 도시 공간을 걸어 다닐 때 여기 얘가 지나가는 데에는 뭐 부딪히거나 걸리적거리는 거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 주세요. 이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다 가잖아요. 자, 이제 뭐 부딪히는 거 해주면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가는 거는 다 갔는데 가다 보니까 길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 요즘 세계 모든 선진국, OECD 국가들은 다 뭐라고 했냐면 보도를 만들고 나면 보도의 높이는 다 똑같은 높이로 갑니다. 바닥에다 만들든 바닥에서 올라가든. 자동차들은 그 보도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가게 만드는 걸 해요.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동차의 찾길은 똑바로 가고 우리 보도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꿔놓고 있는 길에 아까 2m의 폭으로 되어 있는 길에 방해물들이 없는 것. 얘만 다 연속해서 만들고 나면 도시공간은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밑에 딱 내려가서 여러분들 길에 한번 딱 서보세요. 길에 딱 서고 나면 2m 길 만들었어요. 근데 그 안에 전봇대, 전기통신공사, 그다음에 무슨 온갖 무슨 간판들이 와갖고 뭐가 되냐면 내가 길을 가려고 치면 가로수까지 내가 길을 가려고 치면은 이놈의 길이 나를 똑바로 못 가게 만들잖아요. 장애물들이 엄청 등장해. 이 나를 방해하는 애를 우리는 장애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도시에 있는 거, 여기 보면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길입니다. 쭉 연결돼서. 이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안에는 아까 우리한테 걸리적거리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일은 여기 있는 시, 도 이런 데서 만들어 놓은 것, 우리 집 포함해서 길에 가서 내가 보도라고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걸리적거리는 게 있으면은 이거 치워주세요라고 민원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전봇대 치워주세요. 그러면 전기공사에서 와서 뭐 설명을 해요.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럼 묻으세요. 돈이 없다는. 돈이 없는 건 다 모르겠고 내가 여기 부딪혀 다쳤습니다. 이거를 누가 하냐면 아까 시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내가 보도에다가 내가 시민인데 내가 보도 위에다가 누가 너한테 전봇대 박으라고 허가해 줬냐고. 허락해 준 적 없다고. 우리가 하고 나면. 그러니까 네가 그러면 거기다 세우고 나면 내가 장애는 안 되게 세워야 될 거 아니겠냐. 그럼 그쪽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옳으신 말씀이긴 합니다. 그러면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할 거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세상이 변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활동은 그겁니다. 법에 보니까 너 이거 이렇게 가야 되고 말 이게 아니고 나한테 보장했던 건 2m의 폭으로 있는 거에 장애물이 없어야 된다라고 법에 써놨어. 근데 장애물이 있었어. 치워줘. 라고 나는 그 요구만 하고 있는 거고 그걸 받는 사람이 알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친절하게 이건 이렇게 치워주세요. 저렇게 치워주세요. 근데 또 걸리면 어떡해? 내가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일로 아마 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동하는 공간은 우리 이거를 보행 안전구역이라고 그래요. 보도폭만큼은. 얘들은 일상생활 공간 속에서 연속돼서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장애물이라는 게 있으면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도 이제 여기 상점이 있고 안에 여기 이쪽 오른쪽에는 바닷가에 지금 배 타고 노는 데가 있는 거고 요 가운데 사람들이 가는 길이 있어요. 그럼 자, 요 길,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 가운데 여기까지 오고 있는 길을 보고 나면 요 길은 저 끝에까지 아무것도 장애물 없죠. 그냥 폭 높이에 사람들 다 다니잖아요. 장애물이 필요해졌어요. 장애물이 필요해지고 나니까 의자도 있어야 되고 가로수도 심어도 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한 거냐면 여기 강가 쪽에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쓰레기통도 놓고 가로수도 심고 여기 의자도 갖다 놓고 뭘 한 거예요. 자, 대신에 여기에 이제 문제.
우리 보이는 사람들은 보고 피해가면 됐어요. 뭐가 있더라도. 근데 이제 저렇게 장애물이라는 걸 쫙 다 모아놓고 놨는데 아까 잘 안 보이는 분들, 이분들은 저거 어떡하라고요? 소리를 내줄 수도 없고. 그래서 한 게 발의 감각으로 알아주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길바닥의 재료하고 오른쪽에 있는 이 장애물들이 있는 거의 재료가, 바닥의 재료가 이게 다른 재료를 쓴 거예요. 바닥 걸어갈 때하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장애물이 있을 때하고 장애물이 있을 때하고 내가 옆으로 가고 나면 이거 뭐 다른 건데? 뭔지 몰라요. 다른 건데라고 하는 걸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그래서 야, 그러면 길을 이렇게 피하려고 치면 도시에서 그 장애물 되는 거라는 게 그 많은 것들, 길가에 있는 애들을 놓는 자리를 놔두고 내가 걸어가는 자리에 걔가 안 오도록 도시를 만들어주세요. 나 돈 더 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금 냈잖아요. 그러니까 도로 만들 때 여기다가 녹지대 띠 만들어서 여기다 다 집어넣었으면 이 녹지대 띠에 그게 다 들어가게 해주세요. 근데 요즘 디자인 열심히 하겠다고 녹지대 띠에다가 아니고 여러분 길가에 가다 힘드니까 의자 두세요라고 의자 갖다 놓으면서 보도에 갖다 의자 쫙쫙 설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지나가다가 걸리적거림이 생겼잖아요. 그럼 얘가 녹지대 안에다 넣어주세요. 그러고 나면은 원래 넣어줘야 돼요. 넣어줄 때까지 여러분이 민원을 내셔야 되는 게 아마 요즘 우리가 해야 될 시민 정신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누가 유모차 끌고 오잖아요. 요 가운데 있는 요만큼 길, 그냥 아무것도 장애물 없이 쭉 비어 있는 것. 재미없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만들고 있는 그 보도는 폭 2m, 높이 2m 높이만큼에 있는 거에는 아무 장애물 없이 내가 집에서 출발해서 어디 목적지까지 갈 때까지 연속되도록 만들어져야 된다. 그거 치우는 거는 그 잘못한 사람이 네가 알아서 정리하세요. 나는 어쨌든 주장하는 바는 그냥 연속해서 갈 수 있도록만큼은 해주세요. 이렇게만 하시면 여러분이 아마도 그 상대방하고 민원이나 부딪히지 않으면서도 본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있는 부분은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가운데 있는 보도로 되어 있는 건 끝까지 쫙 가서 아무것도 방해물이 없잖아요. 근데 그 옆에다가 가로수를 심었잖아요. 그 다음에 길가에다가 이렇게 주차를 했잖아요. 여기 오른쪽에는 지금 자전거 도로가 있는 거고. 길가에 주차를 했는데 요즘은 아까 유모차 끌고 오고 뭐 다 바퀴 달린 걸 여러분들 다 이제 고령사회, 좀 더 고령사회가 되고 나면 뭐 하고 나면 다 뭘 알아 바퀴 하나씩 끌고 다니실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저 이마트 가거나 뭐 이렇게 쇼핑하러 가시면 다 하나씩 이렇게 바퀴 달린 거 갖고 가시잖아요. 싣고 가서 끌고 오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배려까지 얘 주차라고 만들었어요. 여기 중간에 보시고 나면 저 나무 옆에 보고 나면 여기랑 여기랑 주차장하고 도로하고 차이가 한 10cm쯤 났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저거 어떻게 올라가지? 그러고 나면 저 끝에 있는 부분에다 뭘 만든 거예요? 경사로처럼 비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바퀴 달린 거 갖고 나면 아무 문제가 없겠구나. 유모차를 가져갔든 아까 짐을 싣고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러면서 나무를 이렇게 보행로에서 없애달라 그러니까 그걸 어디다가 주차장 요 사이에다 갖다 집어넣어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위 아까 전문가들이 도시 디자인을 하던 건축제 이 사람들이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뭐라고? 도로를 지나갈 때 이 도로에 대해서는 장애물이 아무것도 없게 해주세요. 가로등도 빼세요. 가로등도 없애라는 게 아니라 가로등도 방해되지 않는 위치에다가 설치해 주세요. 여러분들 다른 나라들 이렇게 TV에 나오는 거 보고 나면 아마 가로등들이 이렇게 길에 가로등이 옆에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이 위에 길 위에 매달려 있는 것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이 매달려 있는 길들은 뭐 하려고 그러냐면 그거를 보도의 위에다가 지주를 이렇게 세우고 나면 얘가 장애물이 되는 거니까 벽하고 벽 사이에다가 이렇게 이 끈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조명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도 지나갈 때 이렇게 걸리적거리는 거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게 멋지게 만들려고 가로등을 갖다 이렇게 우리 길 위에다가 이렇게 매달아 놓은 길 위에다가 하늘에다 매달아 놓은 게 아니고 실제로는 방해가 되는 것들을 없애려고 치니까 그렇게 매달는 방법을 택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워봅시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우리 산책로 만들면 여기도 많아요. 여기 천안도 요즘 뭐 어마어마하게 공원도 많이 만들고 뭐 이렇게 만들면서 좋은 공원들 많이 만들었어요. 물가도 만들고 뭐 재밌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뭐 하냐?
물가에 가서 여기 앞으로 가면 장애인들 누가 이렇게 뛰어 넘어가서 여기 넘어지고 나면 그 사고가 난대요. 그러니까 저렇게 좋게 만들어 온 다음에 거기다 뭐 만드냐면 난간을 갖다가 1.2m로 뛰어넘지 못하게 높게 만들어서 쭉 닫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왜 만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전해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아까 편리하게 뭔가 재밌게 쉬자고 만들어 놓은 시설을 안전 때문에 다 막아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막아본 것 때문에 누가 좋아진 건데? 뭐 장애인 때문에 막았다 그러는 거예요. 휠체어가 넘어져 떨어지면 어떡하냐고 그러고 시각장애인이 가서 떨어지면 어떡하냐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있는 것들을 OECD 국가들은 어떡하냐? 이렇게 여기다가 난간 안 만듭니다. 대신에 맨 끝에다 이렇게 턱을 하나 만들어요. 한 10cm쯤 되는 턱을 하나 만들어요. 만약 휠체어 타고 가다가 무심코 내가 떨어지고 싶어서 떨어진 사람은 떨어져야 돼요. 죽고 싶은 사람까지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요. 그걸 우리가 막겠다고 지금 기준을 만드니까 우리 이 모양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러고 나면 뭐가 되냐면 저기 턱을 만들어서 내가 그냥 실수했어. 떨어지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떨어지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갔는데 실수해서 부딪혔어. 그러고 나면 저기로 떨어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걸 막아주는 턱은 필요한 거지. 근데 내가 저기 진짜 떨어지려고 속도를 더 내갖고 확 넘어졌어요. 그거는 그냥 넘어져야지. 자기 하고 싶었는데. 그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방법으로 턱 하나만 있으면 다 없어도 되는. 그 다음에 야 턱만 두니까 너무 그래도 위험한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다 뭐냐 밤에는 어떡하요? 조명이 필요한데요. 그럼 여기 낮은 조명들을 여기다 이렇게 간격을 일정 간격을 갖다가 설치한 거예요. 그 정도면 떨어지는 걸 방어해 주는 걸로 충분하다. 더 난간을 높게 만들고 못 가게 만들고 나는 순간 뭐냐면 내가 저기 가서 걸으면서 기분 좋게 걸으려고 하는데 그거를 방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좋은 환경이 안 되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방법처럼 이제 이런 아주 디테일한 것들은 우리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나 위험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면 이런 대안이 오고 나면 우리는 당사자인 분들 입장에서는 수용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보고 나서 야 떨어지면 어떻게 난간해 주세요. 법에 보니까 1.2m의 난간을 하고 난간살은 수직으로 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서 만들어 주세요. 그걸 딱 만들었어요. 만들고 나면은 이제 누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까 다른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왜 난간 쳤니? 어느 장애인분이 민원을 내셨대. 떨어져갖고 하면 자기는 다친다고 해달라 그랬대요. 그렇게 만드는 그러거나 그런 문제들이 직면하지 않으려고 지금 아까처럼 유니버설 디자인이 필요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배리어 프리 가지고 아까 이 기준입니다. 이거 지켜야 됩니다라고 딱 들이대는 순간 공무원은 뭐 하는 거예요? 다 그냥 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물가 가보세요. 전부 다 쳐놨어요. 있는 거예요. 왜? 공무원은 기준이 안 맞다고 소송하고 나면 자기가 지잖아요. 그 담당 공무원은 당연히 치겠다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서로 협의되고 논의되는 논의를 통해서 변화가 돼야 되는 것들의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가는 거는 이제 휠체어는 못 갈지라도 바퀴 달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계단처럼 이렇게 위에서 수직으로 이동하는 것들이 생기고 나면은 뭐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계단 옆에 자전거도 가고 내가 바퀴 달린 걸 끌고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계단 옆에 끌고 올라갈 수 있는 턱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가고 나면 계단을 원래 법대로 하고 나면 높이 18cm 이하의 폭 26cm 이상으로 하도록 만들어져 돼 있다는데 누가 저기다가 저 사선으로 돼 있는 것 갖다 바퀴 달리면 지나가라 그랬어. 법 위반 안 돼.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뜯어야 되는 거예요. 뜯어야 되는데 너 말고도 그거는 보행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니까 가서 걸러넘지 마더라고 만든 거고 다른 사람들도 이 계단을 쓰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꼭 승강기는 안 쓰더라도 내가 뭘 가지고 있는 걸 바퀴 달린 거에 끌고 올라가면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걸 수용할 수 있는 계단을 만들면 더 좋은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수용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생각이라는 걸로 생각이 바뀌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걸 만들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유모차 끌고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라는 걸 만들면 그냥 괜히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저런 것들로 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물가가 생기고 나면 여기다 난간 만드는 게 아니고 물가 옆에다가 가로수 보호대, 조명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 번은 여기에 부딪힐 거예요. 부딪히고 나면은 저 물가로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스스로 떨어지겠다는 마음을 먹지 않는 이상 쉽게 떨어지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내가 실수하거나 오류, 단순하게 오류를 했을 때는 나를 보호해 주는 데까지는 법이 보장해 줘야 되는 거지만 내가 정말 잘못하거나
혹은 내가 의도대로 뭘 했다고 치면 그까지 법을 보장해주게 만들고 나면 아마도 유니버설 디자인 베리어 프리는 실제로 현실에서 잘 작동하지 않을 겁니다. 라는 걸 해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볼 거는 아마 우리들이 살고 있는 거에 유니버설 디자인이 되면 이런 환경으로 바뀔 것 같아요. 사람들의 요구가.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요 애들이 놀고 있는 놀이터입니다. 이 놀이터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누구나 그곳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거 묻는 거예요. 갈 수 있어요? 그럼 가려고 치면은 길이 평평해야 되고 전체가 연결돼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됩니까? 그 다음에 그래 갔으면 여기 놀이터니까 놀이는 가능합니까? 우리 애가 저기 그네 타는데 뭔가 바구니 그네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그럼 그런 게 있습니까?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게 놀아야 된다고 치면. 그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서 이제 맨 마지막에 더 그런 게 있으면 사람들은 거기에 오래 머무를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서 쓰자라고 했던 건 사람들이 사용하려고 만든 거예요. 사용하려고 만들었으면 거기에 머물러서 써야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을 가졌느냐? 유니버설 디자인이 됐냐라고 하는 걸 확인하려고 치면 요 세 개의 질문을 하면 이제 다 이렇게 통용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당신이 답하시오. 공무원이, 이게 담당 공무원이 있으면 공원 담당 공무원께서 이 놀이터를 담당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답하시오. 내가 어떻게 가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가세요. 너 뭔데? 저 목발 입었거든요. 저 시각장애인이거든요. 저는 바퀴 달린 걸 쓰고 있거든요. 보행기 밀고 가야 돼요. 그럼 나 그럴 때 어떻게 가야 돼요? 라고 물으면 본인이 어떻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설명이 돼야 되겠죠. 설명이 안 되면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는 누구든 갈 수 없는 곳이네요. 나를 차별하고 있는 거네. 이런 문제로 갈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거기서 오류를 하나 보면 뭐냐면 내가 가야 되는 걸 나는 제일 빨리 가게 해주세요. 이걸 꼭 기준에다 이제 자꾸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용자 입장에. 근데 그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차별받는 여기까지 갈 수 있다고 치면 제일 빨리 가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돌아가는 방법도 생겨질 거예요. 그러니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사회적으로 충족하게 만들려고 치면 그걸 찾게 만들어야지 제일 빨리 가게 만들려고 치니까 여기다가 승강기 다세요. 붙이세요. 이런 방법으로 가서는 싸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이제 더 법적으로 따집시다. 뭐 이런 방법으로 가서도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 됩니다. 그러면 갈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는 방법은 알려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가서 놀라고 치면 아이들 공간이면 아이들이 놀라고 치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저기 엄마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걸로 이렇게 머물라고 치면 그렇게 돼야 될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찾아가는 일들이라는 게 아마 필요해질 겁니다.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 올 수 있습니까라고 물었으니까 집에서 이렇게 경사로 타고 내려온 다음에 오고 나면은 여기 있는 놀이까지 갈 수 있냐? 놀이터에 보니까 애들이 뭘 가지고 놀이 갖고 놀았습니다. 그럼 저기는 잘 돼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베리어 프리든 우리가 하고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이든 얘가 무슨 특별한 게 아니고 그냥 우리들이 늘상 살고 있는 이런 공간 자체에 따져보고 나니까 내가 어떤 장애를 갖고 능력 제한이 생기더라도 거기에 갈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간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습니다. 라고 그러고 나면 얘는 내 문제가 다 해소된 거예요. 내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뭐 해주는 이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문제를 들여다보고 나면 이렇게 있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늘상 겸하고 있는 이 공간 속에서 그런 성능들을 따져야 되는 일들. 그렇게 하고 나면 아마 유니버설 디자인이 쉽게 실현되는 걸로 이제 가지겠죠. 자, 그래서 이런 거예요. 아까 내 집 들어가는 길. 아니, 들어가는 길에 아까 폭 2m만큼의 아무 장애물도 없어요. 장애물이 생기려고 거기에 의자가 필요한데요. 의자는 한쪽에 비켜주세요. 조명이 필요한데요. 조명도 이 길에서 비켜주세요. 아파트 만드는데 이렇게 오면 왜 못 만들어요? 어려운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해놓고 나면 우리한테 어려운 거예요. 저 조명이 길로 오는 순간 내가 맨날 부딪혀야 되고 저 의자가 길로 오는 순간 내가 맨날 부딪히고 짜증내야 되는 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냥 우리는 내가 길 잘 갈 수 있도록 평평하게 만들어주시고 폭 2m 해주시고 2m 높이만큼의 아무것도 걸리적거리는 게 없게 만들어주세요. 나머지 그냥 치워주세요. 어디로 치우는 거는 당신이 하세요. 나는 그렇게만 해주고 나면 당신한테 뭔가 더 다른 요구를 안 하겠습니다. 라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나면 아마도 유니버설 디자인이 실현되는 거고 이렇게 실현해 보자는 게 지금 현재 우리들이 하고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생각들입니다. 자, 이 집.
앞에 본 것보다 더 멋지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잘 멋지잖아요. 나 가는데 아 교수님 멋진데 뭐가 문제예요? 앞에서 하고 나면 그러면은 거예요. 저기다가 폼나게 뭔가 비싼 걸로 만들어 놨는데 이거 어떻게 가니? 아 계단이 있는데요. 아 그래 계단이 있어도 계단이 있으면 못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가라고요? 돌아가든지 모르겠는데 안 되는데요. 계단을 왜 만들었어요? 조경을 멋지게 만들려고 치니까 이게 단차가 나는 게 멋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그러면 야, 저 정도 고리면 그냥 갔다가 경사로처럼 그냥 길을 경사지게 만들고 나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굳이 뭘 이렇게 계단을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고를 없애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이런 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만드는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다르게 바꿔라 이게 아니고 아니 가는 길 만들었잖아요. 그럼 길 만들었으면 누구나 갈 수 있게 좀 해줘. 폭 확보해주고 기울기 확보해주시고 중간에 비어있는 거 만들어주세요. 라는 것만 하고 나면 내가 어려운 거 요구했나요?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였고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을 그렇게 바꿉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 이렇게 있는 걸 보고 우리가 문제 좋네. 야, 잘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은 안 돼. 누군가의 입장에서 저기를 못 가는 사람이 생겼구나. 그러고 나면 배려가 부족한 게 아니라 잘못한 거예요. 얘는 누구든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건데 이거 만든 사람은 되게 몰상식한 사람인 건가? 이네 라고 하는 걸로 아마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가고 나면 우리들이 이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건물들에 특히나 공공의 건물들에 가고 나면 우리들은 이제 이게 능력의 제한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승강기를 타야 되는 사람, 에스컬레이터로 갈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계단을 갈 수 있는 사람이 생길 거예요. 이러고 나면 유니버설 디자인은 이런 건 거예요. 내가 요 앞에 서서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의 상태에 따라서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거에 선택 가능성을 주는 거. 내가 어렵게 계단으로 갈 수도 있고 내가 승강기를 탈 수도 있고 내가 에스컬레이터 탈 수도 있고 내 선택이에요. 근데 내가 선택할 때 그 선택한 것을 한 번에 다 보여주세요. 자, 베리어 프리는 여기서 계단에 단차가 났으니까 올라가야 된다고 치면 어딘가에 승강기가 있어야 합니다. 승강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승강기가 있더라도 계단, 승강기, 에스컬레이터가 다 한눈에 보여서 내가 필요한 걸 골라 탄다고 치면은 거기서 아무도 자기 장애라고 느끼지 않을 거예요. 그냥 나는 승강기 타고 올라갈래.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들은 이렇게 만들면 다 승강기 어디가 있냐? 여기 없어요. 대부분은 저쪽으로 돌아가면 승강기가 있고요. 여긴 계단만 있고요. 에스컬레이터도 없고 어떤 데는 에스컬레이터만 있고요.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렇지 못하게 누구한테? 저 교통공사에 있는 사람한테 혹은 우리 역사 만들면 역사 만들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자, 너 지금 승강기도 하고 에스컬레이터하고 계단도 다 설치해서 만들었지. 다 있어 여기. 여기 있는 애를 우리들이 한꺼번에 보고 이렇게 고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바꿔주세요.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나면 누구나 차별 없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못하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하냐? 이미 내가 설계도면을 그려놨기 때문에 얘를 다시 바꾸려고 치면 돈이 그만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됩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 일이 왔는데 왜 안 됩니까? 라는 걸로 가고 있는 이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하고 있는 대부분 역사들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걸 빨리 바꿔가고 있는 데가 어디냐? 백화점들. 백화점들은 고객 만족으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니버설 디자인이 제일 빠른 속도로 아마 정착되고 있는 게 백화점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백화점이 많은 사람들 오게 만들어 팔아야 되잖아요. 누가? 아이들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공간이 제일 좋아졌어요.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옛날에는 백화점에 오면 빙글빙글 돌리려고 했는데 지금은 저 꼭대기 올라가서 음식 밥 먹고 가세요. 라고 그래서 제일 쉽게 아까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타고 쫙 올라가면 그런 음식점 공간이 만들어지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소위 백화점이 고객을 차별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거라는 걸 계속 보여줘야 사람들이 이게 이렇게 선호하는 백화점이 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먼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니버설 디자인은 아까 민간이 먼저 더 자기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더 빨리 변해가려고 하는 거예요. 베리어 프리는 지난번에 법적으로 공공기관이 꼭 해줘야 됩니다. 이런 거였다고 치면
지금 유니버설 디자인은 내가 더 장사를 잘하려고 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쉽게 오는 고객 중에 아까 장애인, 어르신, 아이들을 갖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더 많이 데려와야 더 많이 팔 수 있습니다. 이런 사고로 갖고 있는 게 생겨야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의 이런 유니버설 사례를 보고 나면 더 좋은 사례들은 민간에 있는 고급 시설이라고 우리들이 얘기하고 있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는 시설, 이런 시설들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우리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얘기를 주면 고객의 소리에 약간 귀를 기울여서 그것들을 실제로 실천하는 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따져보고 나면 아까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거 있는 거예요. 계단을 바꾸고 뭐 이런 승강기를 바꾸고 아이들 그 가고 나면 다 뭐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엘리베이터에 전부 다 유모차 우선 타는 것이라고 다 붙여놓고 나서 가는 길까지 쫙 안내하잖아요. 그러면 휠체어 타신 분들은 거기 따라서 가시고 나면은 쉽게 가시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뭐 그런 방법으로 변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하고 나면 이렇게 승강기에 가서 버튼만 눌러야 되는 거지 발로 그냥 이렇게 툭 치면 안 돼? 뭐 이런 거 같은 것들도 이제 더 쉽게 하는 걸로 이제 해보는 게 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꼭 눈여겨봐야 돼요. 요즘 하고 나면 이런 거 많이 해요. 계단을 만들고 난 다음에 위아래로 사람들이 바퀴 달린 게 와야 되는 거냐. 계단 사이에다가 이게 경사로 같은 걸 만들잖아요. 올라가는데 되게 불편해, 위험해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 저 유니버설 디자인이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알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렇게 만들면 유니버설 디자인이에요. 아까 이렇게 단차가 사이가 생겨서 떨어지면 다치게 돼 있어요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적절하게 막아놨는데 저게 감옥이다라는 느낌이 안 들 정도로 정리하고 나면은 저거는 유니버설 디자인한 상태, 잘 만든 상태라고 하는 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밤에도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조명 같은 것들이 이제 되어지면은 더, 그러니까 천안시도 뭘 만들면 이런 정도로 만들어 주셔야. 더 하고 나면은 아마 이런 거 요즘 어디 가고 나면 이렇게 계단을 갖다 앉으라고 뭐 많이 만들잖아요. 더 뭘 했냐면 이렇게 앉는 걸 만들 때 이 경사로예요, 경사로. 경사로가 쫙 따라서 올라가요. 여기 옆에 있는 여기 계단 있죠, 계단. 이거 계단. 자, 이거 계단. 그다음에 여기 사이에 경사로. 저기 그 사이에다가 단들을 만들어서 앉아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도 하고 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우리가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공간, 쉬는 공간이면 쉬는 기능은 다 하라 그러고 잘 들여다보고 나면은 뭐가 있냐면 경사로도 있고 계단도 있고 승강기도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 저기 가서 앉을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단 하나 여기도 있는 거지만 여기다 가고 있는 요 경사로에는 손잡이를 설치하라고 해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저 손잡이를 설치하라고 가고 있는 손잡이가 설치되는데 아까 이렇게 밖으로 빠지지 말라고 간격을 10cm 이하로 해서 이렇게 한다고 치면 그 10cm 이하로 된 것만 완화해서 만든 거예요. 그 완화할 수 있는 아까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집들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공공시설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건 여러분들 여기 천안도 이렇게 공원 같은 데 가고 나면 의자들 많이 만들어 놓고 돌 같은 걸로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돌이 안 되게 차가워. 안 되겠어. 그러니까 예인처럼 나무로 바꿔요. 나무를 위에 올려요. 더한 거는 노인분들 가서 이렇게 어르신들 앉으라 그러니까 이게 다리가 불편하니까 이거 앉고 일어서는데 되게 불편하세요. 지팡이 쓰시잖아요. 의자에 앉고 일어날 때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의자에 여기 옆에 있는 이 손잡이는 이렇게 있는 요 손잡이는 요거 손잡이를 짚고 앉으세요라고 하는 거고 앉으면은 아까 거기엔 등받이가 이렇게 있는 거고 다음에 다시 일어설 때는 손잡이를 눌러서 이렇게 일어서서 나오시잖아요. 이런 것처럼 옛날에는 이런 돌들만 놨던 거지. 이 돌들만 이렇게. 돌들만 놓던 거에서 뭐 했어요? 여기 있는 거에 위에다가 나무판을 놔서 차갑지 않게 만들고 옆에다가 손잡이처럼 등받이처럼 있는 걸 붙여도 모든 걸 다 그렇게 바꾸려 말라는 얘기예요. 와서 내가 그런 거에 나는 그게 필요해 그러면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나면 이런 게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래야만 실제로 우리가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서 지금은 베리어 프리 기준이 안 맞으면 야 의자 전부 다 손잡이와 등받이가 있는 거 다 바꿔. 이런 뭐예요? 저거 다 걷어낸 다음에 그냥 조달불에서 팔고 있는 거 갖다 쭉 넣잖아요. 그러면 이제 앉기 싫어지는 거예요. 앉기는 편해졌는데.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를 충족하면은 방법은 다양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용인해야 되는 걸로 아마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 요즘 제일 많이 나오는 뉴욕에 있는
그 철도를 갖다가 공원으로 바꾸는데 그 위에 있는 산책로에 있는 의자의 의자. 이게 이제 의자의 의자. 이 의자에 등받이, 손잡이, 그러니까 누워 있을 수 있고 뭐 이런저런 걸 다 만들어 놔도 디자인은 얼마든지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저기서 내가 앉을 수 있고 이렇게 일어날 수 있고 앉으면 등에 대고 기댈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라는 요구만 우리가 잘 하고 나면 디자인은 전문가가 다 해요. 근데 그 요구들 우리가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오늘 말씀드렸던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위한 특별한 디자인이 아니다. 장애인이니까 나한테 맞춰주세요 라고 하는 그 디자인이 아니다. 모두를 위한 보편적인 디자인. 남들도 쓸 수 있는 거여야 된다. 쓸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쓸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들이 함께 존재해야 한다.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걸로 바꿔보자. 여태까지는 장애인인 내가 쓸 수 있는 걸 먼저 만들어야 된다고 했다고 치면은 거기 있는 것 중에 나도 쓸 수 있는 거라는 게 존재한다고 치면 얘들을 우리들이 같이 수용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면 아마 좋은 세상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보고 있는 것들을 보고 아까 민원들을 많이 내셔야 하는 거고 그 민원의 목표는 단순한 원칙입니다. 나는 어딘가에 안전하게 가고 싶어요. 나는 어디를 갔으면 얘를 사용하고 싶어요. 나는 내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도 이게 쓸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명확한 요구들을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요구를 받은 사람들은 나의 요구 플러스 다른 사람들한테 미친 영향은 뭘까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고려해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수준에 가 있는 게 현재의 대한민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아까 전문가들을 여러분은 또 믿고 그 다음에 여러분 나름의 요구 조건을 강력하게 요청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하고 같이 서로 소통해서 그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안들이 우리가 늘상 우리가 보고 만지고 봤던 것 같은 그것 속에서 해결책이 있는 것. 특별하게 여기다 나를 위해서 뭔가 갖다 놓은 해결책은 거부하는 일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것들이 나도 쓸 수 있는 것으로 바뀌어졌을 때 우리가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차별을 느끼지 않는 걸로 바뀌어질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데 어쨌든 많은 노력을 앞으로 지속해 주시고 저도 열심히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할 건데 여러분도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조금 의식들을 이렇게 전환해 보시면은 어떻겠는가 하는 게 저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누구를 위한 특별한 디자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보편적인 디자인이라는 말씀에 정말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지금 30분이니까요. 35분까지만 쉬는 시간 갖고 오늘 그 이용인 교육과 활동지원사 교육을 연달아 하고 또 우수사업 표창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5분 동안 35분까지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저희 활동지원 선생님과 이용자 분들께 늘 저희가 매년 한 번씩 이제 공감하우러를 해서 다 같이 모이는 시간도 가졌고, 근데 한 몇 년 동안은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모이는 시간도 좀 적었습니다. 그리고 뭐 장소를 급하게 섭외하다 보니까 좀 멀리서 할 수도 있었는데요. 내년에는 여기도 좋긴 한데 더 좋은 곳에서, 더 가까운 곳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용인 교육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이용인 교육은 우리 서비스 지원팀의 염현지 대리님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용인 교육을 진행하게 된 서비스 지원팀 염현지입니다. 우선 행정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우처 카드는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활동지원사가 이용인 카드를 소지할 수 없습니다. 바우처를 부정결제로 사용 또는 활동지원사의 본인부담금 대납 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전액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용인과 떨어져 있는 상태로 가사활동 서비스 제공은 부정수급입니다.
다음으로 바우처 사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우처 카드 수령 후 지정된 계좌에 본인 부담금을 매월 말일까지 입금하시면 다음 달 1일부터 정상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 이용 및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60일을 초과한 의료기관 입원, 60일 이상의 해외 체류, 시설 입소 등으로 인한 경우 서비스는 중지됩니다. 입원 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병원에서도 서비스가 가능하나 의료 행위와 연관된 서비스는 금지되며 증빙 자료로 입원 확인서나 진단서 등을 센터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서비스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며 직장이나 학교 내에서는 근로지원인과 특수교육보조원이 우선 서비스 이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학교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학교 내에서도 서비스가 가능하며 승인 신청서와 지원 결정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서비스 요구 방법 및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활동지원사를 존중해야 하며 욕설과 폭력 그리고 성적 굴욕감을 주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용인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에 보고할 수 있으며 관련 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는 이용인 외에 가족의 가사활동 지원은 포함하지 않으나 예외적인 사항으로 이용인 또는 이용인의 배우자가 출산 후 6개월 이내 기간에 한하여 이용인의 가족의 가사활동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용인 자녀의 양육 보조 같은 경우도 만 6세 이하까지의 자녀만 가능합니다. 활동 지원 서비스 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인이 부담해야 하나 식사비는 각자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용인과 활동지원사의 개인적인 계약이나 현금 거래는 금지되어 있으며 마지막으로 활동지원사 교체 요구, 계약 해지 및 내용 변경은 최소 14일 전에 센터로 알려주셔야 하며 최대 14일까지는 기존 제공 인력에게 서비스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용인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활동지원사 교육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공인력 교육 진행할 서비스 지원팀 윤혜진입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활동지원 선생님들께서는 하루 최대 8시간, 월 174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십니다. 174시간이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오반납 처리를 하오니 월말에 근무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한 휴게시간은 하루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근무 중간에 적용해 주셔야 합니다. 네, 이때 휴게시간은 결제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휴게시간을 피하기 위해 3시간 45분만 서비스 결제하시더라도 단말기상 결제되는 시간은 4시간이기 때문에 근무 중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네, 이전까지는 근무시간 미준수 사항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편의를 봐드리고자 과오반납 후 소급결제를 하시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네, 그러나 일부 선생님들께서 반복적으로 근무시간 초과 후에 소급결제 하시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과오반납에 대한 소급결제는 앞으로 불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시처럼 하루에 9시간 서비스 결제하시게 되면은 초과된 1시간만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결제하신 2-3시간에 대한 내역 전부 취소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결제 시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정표에는 근무시간 및 인적사항을 빈칸 없이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서류 제출은 매월 5일 전까지 사무실로 미리 작성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간 업무 보고는 미리 제출하셨던 일정표와 변동된 근무 사항이 있으시거나 이용인에게 특이 사항이 발생했다면 관련 내용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이용인 건강과 관련된 특이 사항은 꼭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매월 2번의 업무 지시 사항을 네이버 밴드에 게시하고 문자로 개별 발송하고 있습니다. 서류에 월 지시 사항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으니 신경 써서 작성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서류 제출은 매월 5일 전까지 제출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선생님들께서 12월 5일 전까지 사무실에 11월 주간 업무 보고와 12월 일정표를 다 제출하셨죠, 선생님들? 네,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공기록지는 소급결제 시 반드시 추가로 작성하시는 서류입니다. 제공했던 서비스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빈칸 없이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 결제 시간과 분단위까지 동일하게 서류에 작성해서 주시면 됩니다.
또한 아래 빈칸에는 소급 결제 시 단말기에 선택한 사유를 그대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사무실 출근 시 사무실에 비치된 출근부 작성과 근무 중 특이사항을 보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용인 또는 활동지원사의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무실로 빠르게 말씀해 주셔야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사무실에서 서류 제출을 여러 차례 요청드렸음에도 지속적으로 미제출하시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제9조에 명시된 내용처럼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판단하여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정수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용인의 바우처 카드를 근무 시간 외에 활동지원사가 소지하는 것은 부정수급입니다. 활동 바우처 카드 소지 동의서 작성 후에도 근무 중에는 일시적으로 소지가 가능하시지만 출퇴근 시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이용자 바우처 카드를 반납하시고 퇴근하셔야 됩니다. 활동지원사 개인 차량으로 이동지원 시 이용자에게 유류비나 이동비 명목으로 이용인 바우처를 임의로 결제하는 것은 부정수급입니다. 또한 차량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동거리당 소요되는 비용을 이용인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 또한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를 위반하는 사항이므로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외에도 대표적인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허위결제, 중복결제, 성결제, 교환결제 등이 있습니다. 또한 고의적으로 15분이나 45분 단위로 서비스 결제하여 결제 시간을 늘려서 청구하는 것은 과다 청구에 해당하고요. 부정수급으로 이것도 보고 있습니다. 사례의 내용처럼 일부러 일관된 시간으로 과다 청구하는 고의성이 보이시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하오니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에는 부정사용한 금액은 지자체 및 제공기관에서 환수 조치하고 있고요. 활동지원사에게는 활동지원 자격 제한 및 자격 정지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에서는 부정수급에 대해 지자체 및 행정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정수급 적발 시 고발 조치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제출하셔야 되는 필수 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매년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고 건강검진 결과지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와 TBP 마약성 검사 건강진단서도 매년 필히 사무실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제출 안 하신 분들은 이번 달 말일까지 무조건 꼭 제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여러 활동지원 기관에서 계약하셔서 근무하시는 경우에는 4대 보험 중에 고용보험은 급여가 가장 많은 기관 한 군데에서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이 이중 납부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월 고정근무 시간이 60시간 전후로 변동되시는 분들 계시면은 사회보험 가입 여부나 이제 급여에 대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꼭 사무실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공인력 교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마지막으로 23년도 저희 활동지원사 분들께서 고생했던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기 위해서 우수사업 편창을 하겠습니다. 먼저 호명하신 분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곽선숙 선생님 앞에서부터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애 선생님, 김재신 선생님, 나명숙 선생님, 맹현숙 선생님, 이만선 선생님, 이미연 선생님, 장명자 선생님, 진성일 선생님. 다시 한번 호명드리겠습니다. 제일 좌측부터 제가 보이는 좌측부터 곽선숙 선생님, 김미애 선생님, 김재진 선생님, 나명숙 선생님, 맹현숙 선생님, 이만선 선생님, 이미연 선생님, 장명자 선생님, 진성일 선생님. 예, 이상 9분이십니다. 오늘 시상에는 저희 중증장애인 자립센터 센터장님께서 맡아서 해주시겠습니다. 좌측으로 좀만 선생님 좌측으로 좀만 더 이동해 주시면 조금만 더. 예, 됐습니다. 우수사원 표창 곽선숙. 위 사람은
평소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타인의 모범이 되어 충남 중증장애인 자립센터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임원위와 모든 부서원들의 뜻을 모아 우수상 표창을 드립니다. 2023년 12월 12일 충남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장.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해주세요. 이미의 우수상 표창. 이하 내용은 앞에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수상 표창 김재신 이하 같습니다. 우수상 표창 나명숙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수사원 표창 맹현숙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우수사원 표창 이만성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우수사원 표창 이미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우수사원 표창 장명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수사원 표창 진선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마지막 큰 박수 다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센터님 사이 가운데 쓰시고요. 사진 하나 한번 찍겠습니다. 차렷 경례. 예,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23년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용인분들에게 많은 위로가 말씀 그리고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공감아화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